안녕하십니까. 자, 주임법, 상임법 하겠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나머지 민특법 전부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출된 지문 위주로 봐주시고요. 다만 이제 주임법하고 집합법은 개정된 게 좀 있죠. 그것만 따로 개정된 부분 카페에서 이렇게 개정된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자, 법정갱신은 그 요건과 효과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임법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예요?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임차인이 그것도 2달이죠.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거죠. 그럼 이건 왜 안 바꿨지? 아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못하 생기는 걸 끝내 발견을 못하고.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요건이죠. 이 조건은 전임대랑 똑같아요. 요건은.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일반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런 질문이죠. 일시사용임대차, 숙박계약 같은 거잖아요. 주임법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3번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최우선 면제권이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개정돼서 1억 6천만 원 이하 중에서 6,5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초과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됐어. 보호되느냐? 그렇다. 얘기하면 나중에 감액을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4번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땅이 임대인 소유였어요. 그 상태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확정일자는 경매대금부터 우선 변제와 관련된 거예요.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둘 다 갖춘 상태에서 땅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왜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대지 경매니까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백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뢰 채권자가 압류를 해봤어요. 압류했어요. 의뢰 채권자. 그러면 의뢰 채권자 입장에서 자, 의뢰 채권자고요. 의뢰 채무자잖아요. 근데 의뢰 입장에서는 갑이 또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의뢰 채권자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의뢰 채권자 정의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이거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갑이 임대인이 제3채무자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러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임대인이 뭐예요? 제3채무자.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증금 반환이 병에게 승계되니까 그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의 효력도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주민등록 및 인도 및 주민등록이 대항력권이죠. 자,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효력은 언제 생겨요? 행정청이 수리한 게 생긴다. 수리. 도달 아니죠? 왜? 도달했다 하더라도 반려를 했어요. 그 효력 생기지 않는 거예요. 수리한 게 효력 생깁니다. 수리한 게. 2번 등기명령 집행, 임차권 등기명령을 말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인정되지 않죠.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 효력 중에 하나. 3번, 주택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요. 임차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 못한다. 결국 경락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 넣죠. 확정일자가 아니고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에도 미치죠. 주택의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다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단독이죠. 그러니까 뭐만 기재하면 돼요? 직원만 기재하면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호수 추가 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느냐? 아니죠. 계약 및 신고 당시 다가구였으니까 기존에 집원 신고한 것만으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결국 대항력 승실하지 않습니다. 니은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땅만 경매가 돼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땅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주택이 팔렸을 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양수인이 보증금만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죠? 자, 이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뿐 그 양수인에게 당연히 보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틀렸죠. 그죠? 자, 갑과 여사의 임대차 한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면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병에 보증금 반환 청구하겠죠. 자, 이때 우리 전출을 해버렸어요. 이때 전출하면 우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거지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인은요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뿐입니다.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 미등기 주택 되죠? 일사용 안 되죠?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고 임대차. 그럼 임대차 당시의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 디귿도요 조금 출제가 잘못됐어요.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임대차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대차한 상태에서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이건 없어요. 특히 이거는 계약 당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임법이 적용 안 되겠는 거예요. 어쨌든 이 디귿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차 당시의 주거용이잖아.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되고 최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리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가 있고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인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요. 점유만 넘겨받은 점유. 열쇠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점유를 받은 매수인. 얘가 아직 소유권 등기 안 해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했을 때 그 매도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이 새로운 소유자라는 건 주택을 대체자는 이 매도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둘, 영위 신탁자하고요. 주택을 매수해서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한 자, 열수세 받은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주택을 간접점. 이게 누구야? 전대인. 가불이 임대차,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차,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죠. 자, 임차인은 무슨 점이에요? 간접점이죠. 간접점. 대항력 인정됩니다. 이번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요,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민법상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두 개를 몽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럼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겠죠. 하지만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는 별개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전출하는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만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주장하십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는 별개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명의 주택을, 자, 갑이 자기 주택인데요. 이걸 팔아요.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를 해요.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자, 이때 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판례 기억해야 되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을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입니다. 뭐예요? 자, 원칙적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오늘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준 채 임차인만 전출했어요. 자, 이때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6번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의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자, 이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걸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죠. 자, 1번 상속될 수 있죠. 임차권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2번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미치죠. 3번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요. 임차인은 자기 주택의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과 소유권 혼동이 될 것이고요. 임차권 소멸하겠죠. 임차권 소멸하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6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으니까 아까 봤지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제3채무자. 그죠? 그 사람한테 주택이 팔리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가압류한 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가압류력을 주장하게 됩니다. 7번 주택 임대차 법상 계약갱신 요건 주택 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 못합니다.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상가 건물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해서 상가 건물은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요. 갱신 요구권. 주임법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
그러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되게 틀렸죠. 그런 거 기억하라겠네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거 제한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다는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다. 이게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임대인이요,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고 하는 갱신되었을 2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해버리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됩니다. 갱신 요구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8번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한을 1년을 정했어요. 자, 임차인이 을이죠.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만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갑은 1년 주장 못하죠. 임차인만 1년,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이기참여연체를 했어요. 법정갱신 인정 안 됩니다. 4번 계약이 법정갱신되면요. 기간은 2년으로 돼. 2년으로 돼.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자, 주택이 경매됐습니다. 경매대가로서 우리 보증금을 변제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주택을 당연히 경락일에 인도해야 돼요. 물론 이때는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인도 증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9번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주택을 임차했어요.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소유자는 병이고요. 갑이 임대차한 거예요. 자, 병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2억의 임차에 즉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선순위가 있으니까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정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우선 변제 순위는 을, 갑, 정 이렇게 되겠죠. 우선 변제 순위는 자, 정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정의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이 맞서 기준권이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 소멸하고요. 임차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경락인 무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자, 갑이 배당 요구하면요. 갑은 을보다는 후숙이죠. 소액 임차인도 아니고요. 따라서 갑은 을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4번 갑은 무에게 임대차 주장 못하죠. 틀린 질문. 임차권 소멸합니다. 5번 정의 갑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니죠. 갑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10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의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즉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2년. 1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을은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임차인 을만 틀린 얘기죠. 법정갱신됩니다.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갑은 안 되고 을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자, 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때 하는 거예요. 임대차 끝나기 전에는 됩니다. 5번 기간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팔았으니까 병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따라서 그럼 병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봅니다. 11번 서울 소재 보증금 1억 1천만 원 기간 1년. 자, 차임 증 보증금이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요. 1년 내에는 증감 청구 못하고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 못하죠.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그 중에서 증액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 못한다. 1년 지났다 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 증액 못한다. 근데 10월 1일 계약했죠. 18년. 19년 9월 1일이죠. 아직 1년 안 됐죠. 그러니까 아예 증액 청구. 2번.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기간은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만은 1년 주장할 수도 있는데 11월 1일 기간 지났죠. 하지만 갑은 존속을 주장할 수 있죠. 반면에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하죠. 따라서 2번도 틀려. 3번 19년 2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다른 주소로 이전했으니 대항력 상실이죠. 4번 2018년 8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때 갑은 3,700만 원 하는 데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거요. 2018년 8월 1일이잖아요. 자, 을은 언제 아니군요. 갑은 언제 임대차 했어요? 10월 1일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보다 후순이에요. 병보다 후순이잖아요. 그죠? 다만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데요.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의 기준이 언제냐? 계약 당시인데요.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담보권이 설정될 때가 기준이 돼요. 근데 2018년 8월 1일 기준 금액이 얼마냐? 2018년 8월 1일 1억 이하 보증금 중 3,400만 원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여러 차례 개정됐잖아요. 우리가 개정 전까지를 어떻게 기억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4번 질문 같은 건 내면 안 돼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 질문은 좀 치사한 거예요. 담보권이 설정됐다. 우리 담보권이 설정된 때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 사이에 개정이 됩니다. 2018년 8월 1일은 기준 금액이 1억 3,400원. 이거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까지 대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자, 4번 질문은요. 1번, 2번, 3번까지는 아셔야 되는 거고요. 4번은 우리가 안 해봤어. 5번 가는 거예요. 이걸 갔더니 19년 3월 1일 을이 정의된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정의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그럼 정의 뭐도 승계해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죠. 그러니까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번 갑은 을성의 주택 안에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3월 5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그 후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갑은 2020년 3월 9일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갑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번 갑이 3월 10일 날 이사 갔어요. 자, 3월 9일 날 등기가 됐죠. 따라서 그 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등기 말수임은 동생관계가 아니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돼야 된다. 경매가 6월 9일 개시됩니다.
갑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사람은 그 주택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5번 4월 5일 정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정은 4월 5일 날 대항력권을 갖췄잖아요. 대항력권만 갖추면요. 우선 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항력권 플러스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면제권 인정이 돼요. 다만 그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는 건데 병은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나요? 3월 병은 5월 6일이잖아요. 2018년 5월 6일 병 저당권 정은 2020년 4월 5일 설령 정이요.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죠. 또 대항 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아예 우선 면제권 자체가 없어요.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13번 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어요. 그럼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주택을 팔기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갑이 됩니다. 자, 갑이 제3채무자라고 했죠. 병에게 주택을 팔면요. 병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자꾸 나오죠. 4번 병이 너에게 보증금 반환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왜? 갑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병이 대신한 게 아니에요.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겁니다. 따라서 병이 보증금을 돌려준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5번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니까 병이 취득한 건 주택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 담보권이죠. 그럼 이때는 병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지를 승계 안 해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갑이 부담합니다. 5번 틀렸죠. 14번부터는 상가 건물이네요. 상가 건물은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